21세기에 벌어진 가장 큰 전쟁이죠.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정말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 분쟁이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오늘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처음엔 다들 금방 끝날 거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이 끝없는 소모전에 늪에 빠지게 된 건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지금의 이 교착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전쟁이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아주 간단하게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쟁 양상이 진짜 여러 번 크게 바뀌었죠. 러시아가 기습적으로 침공하면서 시작됐지만 우크라이나가 정말 거세게 저항하면서 전세를 뒤집기도 했고요. 몇 번의 큰 공방전 끝에 지금은 양쪽 다 이렇다 할 진전에 못 내는 바로 지금의 이 국면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현재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전선, 이게 지난 1년 넘게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양쪽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버티고 있는 그야말로 치열한 수모전의 현장인 거죠. 아니, 그러면 대체 왜 이런 답답한 교착 상태가 만들어진 걸까요? 여러 분석 자료들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 구조적인 원인을 꼽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전쟁을 끝내기 위한 두 나라의 조건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원하는 것과 우크라이나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들 사이에 사실상 타협점을 찾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러니 외교적인 해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딱 정리가 되죠. 서로 절대 양보 못하는 목표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또 서방의 지원 덕분에 아슬아슬하게 군사적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양쪽 모두 이게 더 큰 전쟁으로 번지는 건 피하고 싶어 하는 이런 복합적인 상황이 지금의 교착 상태를 만들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소모전에는 어마어마한 대가가 따릅니다. 수치를 한번 보세요. 두 나라 모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특히 전쟁터가 된 우크라이나의 경제와 사회 기반 시설 피해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교착 상태라는 건 없겠죠. 최근에 이 구도를 흔들 만한 아주 중요한 변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세 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왔던 서방 동맹국들 내부에서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쟁 피로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게 딱 보이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줄어들고 있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낙관론도 점점 힘을 잃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론의 변화가 결국 각국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변수는 바로 미국의 정치 상황, 특히 트럼프 변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나요? 자기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이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내겠다고 공언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할 수 있다는 거고 이건 전쟁의 방향을 결정할 아주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을 둘러싼 국제 판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갑자기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며 나서고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보내는 정말 전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변수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전장의 역학관계가 훨씬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있는데 그럼 전쟁을 끝낼 시나리오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지 한번 보죠. 평화협상 이야기만 나오면 꼭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중립화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러시아의 안보 불안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모델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이 그 예로 언급되곤 하죠. 그런데 결국 또다시 이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겁니다. 설사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고 해도 양쪽의 핵심 요구사항은 보시다시피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거든요. 이 엄청난 간극을 좁히지 못한다면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은 채로 오랫동안 분쟁이 이어지는 이른바 동결 분쟁 상태로 남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끝나든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세상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전쟁을 계기로 냉전이 끝난 후에 유지되던 국제 협력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군사비를 늘리는 새로운 군비 경쟁이 시작됐고요. 또 강대국들의 경쟁 속에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무거운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이 남긴 파장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국제 안보 지형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전쟁이 어떤 모습으로 끝나든 우리는 어쩌면 이미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 새로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